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2학기 과정을 이제 복습할 시간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우리가 이제 복습하는데, 자, 이번 시간부터 2학년 2학기 거는 확실하게 마스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그 개념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문제도 꼼꼼하게 푸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그 첫 번째는 개념부터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기존에 우리가 개념하면서 문제 푸는 거하고 약간은 난이도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가 자, 이등변 삼각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기억을 되새겨 볼까요? 자, 이등변 삼각형. 자, 우리가 보면은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A, B, C가 있다. 자, 이등변 삼각형의 우리가 정의 자체는 두 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 그래서 A, B와 AC인 삼각형을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각각의 이름을 부르면 얘는 뭐가 돼요? 꼭지각이라고 그러고, 자, 여기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바로 밑각이라 부르고, 얘는 뭐로 부르죠? 자, 밑변이라고 불러요. 자, 우선 처음에 이 부분은 우리가 뭐죠? 바로 정의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정리, 한마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어떠한 이제 성질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우선은 첫 번째, 바로 각 B와 각 C가 같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꼭지각에서 수선을 내리면 얘는 뭐가 된다? 수직 이등분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기호로 자, 변 BM과 변 CM이 우리가 같다. 그리고 자, 선분 AM과 선분 BC는 서로 무슨 관계이다? 바로 수직 관계이다.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그 성질이에요. 그래서 뭐 밑각이 같으면 아,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구나. 아니면 우리가 한 선이 밑변을 수직 이등분해요. 그래서 그 연결한 요 선이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같아요? 자, 얘네 둘이가 바로 뭐가 되죠? 바로 합동이 되기 때문에 길이가 같아진다 라고 해서 우리가 기존에 이 개념을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어떤 그 개념이 있을까요? 삼각형에서 바로 직각삼각형의 합동이 되겠죠. 자, 직각삼각형의 합동을 한번 살짝 보면은 자, 우리가 두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자, A, B, C 직각이고, 자, 그 다음 자, D, E, F 이렇게 그 두 삼각형, 그 직각삼각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본 전제 조건이 뭐냐? 얘가 빗변이 서로 같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 각은 같겠죠. 자, 그래서 요걸 합동을 우리가 두 가지로 얘기했죠. 어떻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RHA, 두 번째는 RHS. 자, RHA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얘는 뭐를 의미하냐면 직각이에요. 그리고 얘는 빗변이에요. 자, 직각삼각형이고 빗변의 길이가 같고 나머지 한 각의 크기가 같으면 우리가 바로 얘가 합동이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기 RHS도 마찬가지로 직각이고 빗변이 같고 나머지 어떠한 변의 길이가 같으면 우리가 얘도 합동이 된다. 자, RHS가 좀 쓰이는 경우가 좀 다르다고 했죠. 자, RHS 부분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냐면, 자, 예로 한번 들어보면은 어떤 원 밖에 자, 한 점에서 내가 접선을 이렇게 그었어요. 접선을 그으면
얘를 P라고 하고 얘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얘기를 하면 자, PA랑 PB는 항상 길이가 얘랑 얘랑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왜 같은지 우리가 이제 그거를 증명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원 중심에서 얘 그 접선에 그으면 뭐가 돼요? 바로 수직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이으면 자, 이 두 삼각형은 어떻게 돼요? 자, 우선은 공통 빗변이기 때문에 빗변의 길이가 같죠. 자, 그 다음 이 길이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길이는 쓸 수가 없고 직각이고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합동? 둘이는 바로 RHS 합동이 된다라는 것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HA는 대체 가능한 게 있어요. 합동이 뭐죠? 바로 얘는 ASA 합동이라는 조건으로 대체가 가능해요. 하지만 RHS는 우리가 특별하게 그 대체할 수 있는 뭐 SS, SAS로 대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RHS는 여러분들이 필히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뒤이어서 내용을 할 부분인데 우선은 이 부분은 중학교 2학년 과정이라기보다는 중학교 1학년 과정으로 우리가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우선은 자, 수직 이등분선의 자, 성질을 한번 살짝 볼까요? 자, 수직 이등분선은 어떠한 성질이 있을까요? 바로 그 하나의 어떤 우리가 선분이 있어요. A, B가 있으면 얘가 수직 이등분이에요. 좀 약간은 이 정도로 와야 되겠네요. 자, 얘가 수직 이등분인데 자, 얘는 어떠한 성질이 있냐면 내가 그 수직 이등분선에 어떠한 점을 양 끝점에 연결을 하더라도 얘는 항상 그 길이가 같아진다. 즉 뭐가 돼요? 바로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죠. 왜? 우리가 밑변을 수직 이등분을 하니까 여기서 있는 모든 점은 다 길이가 같아진다 라는 요 성질이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그 명심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있으냐면 가계 이등분선의 자, 성질을 여러분들이 또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우선은 한 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 각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우리가 각을 이등분을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가계 이등분선은 어떠한 성질이 있냐면 자, 여기서 내가 그 각 변에 수선을 내리면 요 길이가 항상 같아요. 자, 왜 같을까요? 얘는? 자, 보면은 요 그 삼각형을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요 삼각형은 뭐냐면 공통 빗변이죠. 직각이고 그 다음 각이 같죠. 무슨 합동이 돼요? 바로 RH 합동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점을 내가 찍고 삼각형 두 개를 고르면 걔네 두 삼각형은 뭐가 된다? 바로 RHA 합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길이가 같아진다. 자, 이거를 왜 선생님이 먼저 이야기를 했냐면 자, 이 수직 이등분선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뭐를 배워요? 바로 외심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요. 자, 가계 이등분선의 성질을 이용해서 바로 우리가 내심이라는 성질을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계속 이어서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들 꼭 이거 필기 잘 하시고 우리가 계속 이어서 그 개념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정리하세요. 자, 계속 이어서 우리가 이제 개념을 한번 보겠는데요. 자, 아까 그 두 가지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그 내심과 외심을 한다고 그랬죠. 자, 우선은 외심부터 볼까요? 자, 외심. 우선은 정의가 어떻게 돼요?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우리가 바로 외심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른 말로도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외접원의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삼각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저기 어떻게 바로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 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얘도 이렇게 되겠고.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돼서 얘를 뭐라고 부른다? 바로 우리가 외심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수직이등분선 할 때 얘네들은 어떤 성질이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요쪽 그 수직이등분선을 볼까요? 그러면은 OA랑 OB랑 길이가 같고요. 그리고 요쪽 그 수직이등분선 볼까요? 그러면은 OB랑 OC랑 같고, 여기도 당연히 수직이등분선이니까 OC랑 OA랑 같겠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한번 써보면, 자, 첫 번째, 자, OA와 OB가 같고요. 그리고 OB와 OC가 같고요. 그 다음 OC와 OA가 같겠죠. 자, 그럼 요거를 우리가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면 바로 OA 그리고 OB 그리고 OC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볼 때 외심을 기준점으로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우리가 이렇게 다 같다라는 것을 우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각들을, 얘가 이등변삼각형이니까 밑각이 서로 같겠죠. 얘도 밑각이 서로 같을 거고 얘도 밑각이 서로 같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그 성질 한번 보면은, 자, 두 개의 각 X, 두 개의 각 Y, 두 개의 각 Z는 우리가 180도가 돼서, 자, 양변을 2로 나눠주면 뭐가 돼요? 각 X 플러스 각 Y 플러스 각 Z가 바로 몇 도? 바로 90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각 BOC는 2배의 각 A가 된다. 한번 요거를 우리 연장선 한번 거볼까요? 자, 그러면 요 각은 뭐가 돼요? 두 각의 뭐가 됩니까? 외곽이니까 EX. 자, 여기도 두 각의 외곽이니까 여기도 EZ. 한마디로 여기는 X 플러스 Z, 얘는 EX 플러스 EZ 몇 배가 돼요? 항상 2배가 된다. 요거를 이해를 여러분들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외접원의 중심이라고 그랬죠? 자, 외접원의 중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은 우리가 무슨 도형이라고 그랬어요? 원이라고 그랬죠? 자, 그럼 얘를 우리가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뭐가 만들어진다? 바로 원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요게 바로 뭐다? 외접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외심은 여기까지 우선 얘기를 하고요. 자, 우리가 두 번째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 바로 내심이에요. 자,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해요. 중학교 3학년 때 한 번 더 나옵니다. 그 원의 성질에서 또 나와요. 자, 그러면 요것도 우리가 한번 정의를 볼까요? 자, 쟤는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뭐였죠? 각의 이등분선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그러면 내심은 뭐다? 바로 세네각의, 자,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내심은 우리가 또 다른 말로는 내접원의 중심이다. 자, 이것도 우리가 한번 이제 그림을 한번 표현해 보면, B, C가 있고요. 자, 우선은 각의 이등분이에요. 아니다. 요거를 뭐로 하죠? A로 할게요. 두 각을. 자, 여기 또 마찬가지로 여기를 B, 각을 이등분했습니다. 자, 여기도 뭐가 돼요? 우리가 C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이렇게 만나는 교점을 우리가 바로 내심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각의 이등분 성질에 의해서 여기서 내가 내린 수선과 여기서 내린 우리가 수선이 뭐가 돼요? 길이가 같겠죠.
자, 그 다음에 요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여기서 내린 수선의 길이도 우리가 서로 같아진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첫 번째, 자, 여기를 이름을 정해줄까요? DEF라고. 자, ID와 IF가 길이가 같아요. 자, 그 다음 ID랑 IF랑 같고 ID랑 IE가 같아요. 또 이쪽을 보면은 IE랑 IF가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걸 세 가지를 우리가 동시에 얘기를 해보면 뭐가 된다? 바로 ID, IE, IF가 길이가 같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자, 각을 한번 보면은 얘도 두 개 각 A와 두 개 각 B와 두 개 각 C가 얼마다? 180도이다.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각 A 플러스 각 B 플러스 각 C는 뭐가 된다? 바로 우리가 90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각에 대해서 한번 살짝 생각을 해보면, 자, 세 번째, 얘도 우리가 이제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거 이용하는 문제들이 많아요. 자, 각 BIC는 뭐가 돼요? 90도 플러스, 자, 각 2분의 1의 각 A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우리가 이유를 한번 볼까요? 자, 각 BIC는 뭐가 돼요? 180도에서 빼기 뭐가 돼요? 2분의 1 각 B 각 C가 되겠죠. 반반씩 나누는 것만 우리가 빼야 되는 거니까. 자, 근데 각 B 플러스 각 C는 뭐예요? 바로 180도 빼기 각 A라는 거죠. 자, 그럼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180 마이너스 90되니까 뭐가 돼요? 90이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A는 플러스 2분의 1 A가 되겠죠.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식이 나온다. 이 부분 여러분들 꼭 기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거 아까 내점화를 중심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원이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부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요거까지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뭐를 하나 더 추가적으로 보시냐면, 자, 이거 문제 풀 때 아주 편하다고 그랬어요. 바로 우리가 접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여기를 우리가 X, 여기를 Y, 자, 여기를 우리가 Z라고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 변의 길이니까, 자, 요만큼을 뭐라고 해요? 우리가 A. 요만큼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B. 요만큼을 우리가 C라고 얘기를 해보자 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자, 이 접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뭐를 구할 수 있냐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한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의 길이는 우리가 같다라고 했죠. 자, 한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은 같다고 했어요. 자, 한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은 뭐가 돼요? 같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각 X, 변 X, 변 Y, 변 Z의 길이를 우리가 세 변의 길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느냐? 자, 우선은 한번 볼까요? 자, A라는 것은 뭐가 돼요? Y 플러스 Z가 되겠죠. A는 Y, 얘는 누구랑 같으니까 Z랑 같으니까 Y 플러스 Z. B는 뭐랑 같아요? 바로 X, Z랑 같겠죠. X 플러스 Z. C는 뭐랑 같습니까? 바로 X 플러스 Y랑 같다. 자, 그러면 내가 저 접선 X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X가 들어있는 두 변을 더해줍니다. 자, B 플러스 C는 2X 플러스 Y 플러스 Z예요. 자, 근데 X를 구하고 싶은데 Y 플러스 Z가 방해물이 되죠. 그래서 위에서 Y 플러스 Z가 있는 애 누구예요? 바로 A가 있겠죠. 그래서 Y 플러스 Z를 우리가 두 개를 빼줍니다. 자, 그러면 B 플러스 C 마이너스 A는
2x가 돼서 결국에는 뭐가 된다? x는 2분의 1, 자, b 플러스 c 마이너스 a가 된다. 자,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식이 좀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외우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은 y를 우리가 구하면,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y가 들어있는 두 변을 더해요. 자, y가 들어있는 두 변이 누구죠? a와 c죠. 그래서 a 더하기 c예요. y가 없는 변이 누구예요? b죠. b를 뺍니다. 자, 그럼 두 번 더했기 때문에 얘는 2분의 1.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나요? 천천히 다시 한번 볼게요. z라는 것을 우선은 보면요. z가 들어있는 두 변, a와 b를 더합니다. 자, 그러면 a 더하기 b가 되겠죠. 자, z가 없는 변, 누구예요? c죠. c를 뺍니다.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두 번은 더했죠? z를 우리가 구하려고 얘랑 했으니까 z가 두 번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한다? 2분의 1을 한다. 자, 요 부분 아시면 문제 푸는 게 되게 간단해진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넓이에요. 참 내심이 성질이 참 많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많기 때문에. 자, 넓이를 보면은 넓이 삼각형 ABC는 어떻게 구한다? 2분의 1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R. 이 R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내접원의 반지름이에요. 즉, 요 R이라는 건 누구냐? 바로 얘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그리고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뭐냐? 바로 둘레입니다. 자,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보면은, 자, 삼각형 ABC라는 것은 보면은 삼각형 IAB와 삼각형 IBC랑 자, 삼각형 ICA가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IAB는 뭐가 될까요? 자, 밑변 뭐예요? C죠. 높이 얼마요? R이죠. 자, 그러면 얘는 2분의 1 CR이 되고요. 자, IBC는 뭐가 돼요? 2분의 1 BR이 되고요. 자, 아니죠. IBC는 2분의 1 AR이죠.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ICA는 2분의 1 뭐가 돼요? BR이 되죠. 자, 그럼 공통인 게 2분의 1과 R, 2분의 1과 R, 2분의 1과 R을 우리가 묶어주면 2분의 1에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R이 된다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삼각형 단원에서는 이 두 가지 외심과 내심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개념은 꼭 그냥 언제 물어봐더라도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우리가 한번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정리하세요. 자, 계속 이어서 우리가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 갖고 있는 교재에서 C단계에 있는 문제 있죠? 바로 그 문제의 그 내용만 우선 풀어볼게요. 자, 82번 문제 보시면은 자, A, B하고 A, C가 뭐가 돼? 이등삼각형이래요. 그럼 여기 각 같겠죠? 우리가 별이라고 할까요? 자, 그리고 자, BF랑 DC랑 같고 그리고 BD랑 요거랑 같대요. 그리고 보니까 얘는 무슨 삼각형이 되느냐? 요거랑 요거랑은 우리가 합동이 된다라는 거죠. 자, 삼각형 뭐가 돼요? 자, BDF와 삼각형 CED가 무슨 합동이에요? 변의 길이 같고 사이각이 같으니까 바로 SAS 합동이 된다. 자, 요 각도 같으니까 우리가 저기 별각, 그러니까 각 저기 FBD는 얼마예요? 자, 180도 빼기 56에 나누기 2가 되니까 바로 90도 빼기 28도다. 자, 그러면 62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여기를 A라고 하면 여기가 A가 되고 여기를 B라고 하면 여기가 B가 되겠죠. 자, 그러면 자, 각 A 플러스 각 B는 얼마예요? 자, 180도에서 빼기 62도를 빼니까 바로 110 몇 도? 8도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선 이 합동이라는 것 때문에 뭐가 돼요? 바로 요 변과 요 변이 길이가 같죠? 대응되는 변이니까. 자, 근데 여기를 구해야 된대요. 근데 여기가 118도, 자, 여기가 그럼 몇 도예요? 바로 62도가 된다는 거죠. 이해가세요? 자, 다시 여기가 지금 62도예요. 자, 그리고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두 각을 합을 구하니까 118도예요. 자, 여긴 180도에서 118도를 빼니까 62도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문제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DFE는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2분의 180도에서 빼기 62도를 빼면 된다는 거죠. 바로 90도 빼기 31도가 되니까 바로 59도라는 요 값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여러분들 한번 예전에 좀 다시 읽을 거예요. 그래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푸시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밑각이 서로 같다. 이등변 삼각형 성질 이용했죠. 그 다음 두 개가 합동이다. 이용했죠. 그 다음 우리가 여기 요 각을 우리가 합을 구해서 여기가 얼마? 62도라는 걸 찾아냈으니까 삼각형 뭐가 돼요? 바로 DFE가 바로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다. 요게 주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자, 변 DF랑 변 DE랑 우리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87번을 보시면은 얘는 정오각형이래요. 자, 정오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몇 도? 바로 108도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108도라는 걸 아는데, 자, 어느 각을 구하래요? CFE. 뭐 답은 108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쉽게 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뭐가 되느냐? 그 사다리꼴이 돼요. 자, 그런데 이 단원은 아직 사다리꼴 단원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답은 108도라는 것은 이미 알고 들어갈게요. 자, 우선은 여기가 몇 도예요? 자, 삼각형 이름의 삼각형을 찾는 거예요. 삼각형 BCA는 자, BC와 BA인 이등변 삼각형이 돼요. 자, 그럼 여기가 지금 108도니까 여기는 몇 도? 바로 36도가 되고요. 여기도 36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삼각형? 삼각형 A, B, E는 그러니까 요 삼각형이에요. 자, A, B는 무엇과 무엇이? A, B와 A, E인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자, 그러면 여기도 몇 도가 돼요? 바로 36도, 여기도 36도가 되겠죠? 그럼 당연히 여기는 몇 도가 돼요? 108도죠. 둘이 막곡지각이니까 108도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고요. 실제적으로 요거 각을 다 그려보시면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얘하고 얘하고 평행해요. 그리고 얘하고 얘하고 평행해요. 그래서 사각형 뭐가 되냐? FCD는 자, 평행사변형이 된다. 자, 이것도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냐면 평행사변형 성질 혹시 기억나시나요?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으면 우리가 평행사변형이 된다. 어차피 우리가 108도 구하고요. 여기도 108도에서 36도 빼면 72도, 72도가 돼서 실질적으로 뭐가 됩니까? 평행사변형이 돼요. 결국에는. 자, 뭐 87번은 우리가 뭐 아주 그냥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89번을 보면은 자, 여러분들이 이거 도형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림만 봐요. 조건을 안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안 풀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형 문제 푸실 때 중요한 거는 문제도 잘 읽으셔야 되고 그림도 잘 봐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림만 보시면 안 돼요. 자꾸 습관적으로 그림만 보다면 여러분들 오답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럼 89번은 문제 조건을 만약에 보질 않으면 못 푸는 문제예요. 자, 문제 조건에 뭐가 있어요? 자, BAC 그리고 각 B가 3대 1이래요. 그럼 여기 세 군데 나눠서 있으니까 여기는 뭐가 돼요? 점이잖아요. 그냥 바로. 그쵸? 자, 그러면 얘는 외곽이니까 몇 개예요? 2개 동그라미가 된다는 거죠. 그럼 뭐 끝났네요?
뭐예요? 삼각형 CAD는 바로 CA와 CD인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자, 그럼 얘는 뭐가 돼요? 6cm. 여기도 몇 cm? 6cm가 되겠죠? 여기가 10이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삼각형 뭐가 돼요? DBA는 DB와 DA인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AD가 몇 cm예요? 바로 6cm다.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보통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그 문제에서는 이등변 삼각형 문제를 어떻게 내가 얘를 그 문제 안에서 이등변 삼각형을 찾아내셔야 돼요. 찾아내고 문제를 푸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장 많이 쓰는 성질이 뭐죠? 바로 각이 같다는 성질을 많이 이용해요. 밑각이 같다는 거를. 그리고 간혹 가다가 우리가 밑변을 수직이등분한다는 그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등변 삼각형 문제를 풀 때는 그 두 가지 경우를 찾아서 푸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특히 이등변 삼각형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어디냐면 원리에서 많이 나와요. 원은 뭐가 있어요? 바로 반지름의 길이가 같죠. 그래서 거기 안에서는 이등변 삼각형을 많이 찾을 수가 있는 문제들이 좀 많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 문제는 여기까지 풀고 이어서 우리가 내심과 외심에 관한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세요. 자, 이번에는 내심, 외심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아까 그 개념을 하나 덜 알려준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외심에 대한 내용인데, 자, 그 외심의 위치를 한번 보시면은, 자, 세 가지 경우가 있죠. 바로 첫 번째는 예각 삼각형일 경우에는, 자,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삼각형 내부. 자, 둔각 삼각형의 경우에는 삼각형 외부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바로 요거예요. 직각 삼각형이면 어디에 있나요? 바로 빗변의 중점입니다. 자, 그래서 개념을 묻는 문제에서는 뭐 예각과 둔각에 대해서는 뭐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실제 문제 풀이할 때 우리가 많이 적용시키는 게 바로 요 부분이에요. 직각 삼각형일 때 외심의 위치라는 게. 자, 이게 어떻게 활용되는지 우리가 200번 문제 한번 보시면요. 자, 우선은 얘가 지금 직각이죠. 직각 삼각형의 얘가 지금 빗변의 중심이에요. 자, 그럼 이 H는 뭐가 돼요? 바로 삼각형 DF의 뭐가 된다? 외심이 된다. 자, 그러면 요거와 요거와 요거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외심은 뭐 각국 지점 이동 거리가 같으니까요. 자, 그럼 여기를 x라고 하면 여기도 x, 여기는 얼마가 돼요? 바로 2x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도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도 2x. 자, 그런데 얘하고 평행이에요. 그러면 요것과 요거가 뭐가 돼요? 바로 억각이 되겠죠. 그럼 얘가 x가 됩니다. 그리고 얘도 뭐가 돼요? 수직이네. 자, 그러면 자, 3x는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 90도에서 33도 빼면은 57도가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자, 그러면 x는 얼마? 19도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럼 얘가 얼마예요? 38도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df는 얼마 더하면 돼요? 바로 33도 더하기 38도니까 바로 71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여기는 직각삼각형의 그 빗변의 중점이니까 바로 외심이다. 그러면 요방과 요번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거죠. 그럼 x면 x, 그리고 여기는 외각, 그 다음에 두 각은 또 저기 이등변 삼각형의 밑각이 같으니까 이렇게 하고 얘하고는 뭐가 된다? 억각. 그러면 얘가 3x인데 자, 3x 더하기 33이 뭐가 돼요? 90도라는 거죠. 그래서 90 빼기 33 하면 얼마예요? 57도 되니까 우리가 x 하나는 얼마? 19도라는 게 나와서
바로 2x 나오면 이 두 삼각형에 대한 외곽이니까 바로 우리 71도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간단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항상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간단하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208번 보면은 얘는 외심과 내심이 뒤섞여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 뭐 선생님이 테스트지 했을 때 좀 오답이 좀 많이 나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은 내심의 성질은 각의 이등분선이죠. 그럼 여기가 사이가 얼마예요? 바로 여기는 10도가 된다는 거죠. 28도, 10도, 그리고 38도 이렇게 된다는 거고. 자, 외심의 성질은 우리가 그 얘기를 했죠. 이렇게 해서 한번 보면은, 자, 얘가 28도면 여기도 뭐가 돼요? 28도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각은 몇 도가 될까요? 우리 어차피 여기랑 여기랑은 다 같으니까. 자, 각 BOC는, 자, 얘가 지금 보면 요 A, 각 A는 몇 도가 돼요? 바로 76도가 되겠죠? 그럼 BOC는 2배가 돼요. 아까 2배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152도가 된다는 거죠. 자, BOC가 152도니까 여기 각은 얼마예요? 요 각은. 자, 180도에서 빼기 152에서 나누기 2를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각 OBC는 바로 90 빼기 76도 그러면 바로 14도가 된다. 자, 여기가 14도가 되니까 자, 요만큼 각 B는 얼마가 돼요? 바로 28도 더하기 14도가 돼서 바로 42도가 된다. 그러면 끝났네요. 우리가 좀 구해야 되는 뭐죠? 각 ADE는 자, 무슨 삼각형? 요 삼각형의 바로 외곽이에요. 그래서 ADE는 우리가 구하실 때는 바로 28도 더하기 얼마죠? 그 각 B가 42도가 되니까 바로 몇 도가 돼요? 바로 70도가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우선은 지금 사용한 게 뭘 사용했어요? 바로 외심의 성질. 그쵸? 우리가 각 이거 성질 이용하고 그리고 외심은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 같다. 그래서 삼각형 OBC가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만들어지니까 요 꼭지각을 알면은 밑각의 크기는 알 수 있죠. 그쵸? 이렇게 해서 문제를 간단하게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13번을 한번 보시면은 자, 이거는 되게 좀 문제가 복잡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요 반지름의 길이 구하래요. 자, 그럼 우리가 아까 내심의 그 둘레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할 때 어떻게 했어요? 삼각형을 쪼갰죠. 자, 얘도 우리가 쪼개는 겁니다. 쪼개기. 자, 자, 그러면 어떻게 쪼개는 게 좋을까요? 자, 우선은 얘는 높이가 나오죠. 자, 그리고 밑변이 10이니까 이렇게 삼각형 하나 쪼갤까요? 그럼 이렇게 하나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또 삼각형 하나 쪼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요렇게 한번 쪼개볼까요? 요렇게. 자, 그러면, 자, 여기도 지금 그 삼각형, 이만큼 삼각형.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포인트를 P라고 얘기하면, 삼각형 ABC의 넓이는 삼각형 PAB와 플러스 삼각형 PBC와 플러스 삼각형 PCA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PAB는 자, ABC부터 구해볼까요? 얼마예요?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6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PAB는 자, 2분의 1 곱하기 자, 여기가 어차피 R이죠. 자, 10 곱하기 R이죠. 밑변이 10이니까. 자, 그리고 PBC는 자,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R이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자, 여기서 높이라고 보면은 높이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반지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얼마가 돼요? 바로 5R이 된다. 자, 그럼 양변 간단하게 계산해 줄까요? 2분의 1 다 날려버려요. 그 다음에 자, 계산하면 48이고요. 얘는 10R, 8R, 30R이죠. 그러면 얼마예요? 48R이네요. 문제 되게 간단해졌네요.
반지름 1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선 내심에서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외심하고 내심, 그 성질들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여러분들이 활용하느냐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념은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나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그냥 무턱대고 여러분들 그냥 책 개념 봐가면서 문제를 푸시면은 그 문제에서 자꾸 막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을 어떻게 문제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지 그거를 계속 연습을 하는 게 문제풀이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요? 개념을 외우셔야 돼요. 두 번째는 그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거를 자꾸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마스터를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오늘 수업 듣느라고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